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9월 28일자 국민일보 최영진 전 주미대사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요 간단한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입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다. 8.18 한미일 정상회담과 9.13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었고 10월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방북이 예고돼 있고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협의되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수백 년간 대서양이 세계 지정학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평양이 대서양을 대체해 세계를 움직이게 된다. 태평양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수십 년간 세계 정세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력이 세계 1위, 2위, 3위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력도 세계 10위권 안팎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태평양 중에서도 한반도가 세계 지정학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런데 한반도는 분단돼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지만 동시에 북한 주민은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이중성이 남북 문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을 도모해야 하는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은 4개의 분단 국가를 만들었다. 베트남은 전쟁에 의한 통일을 이뤘고 독일은 소련 와해로 동독이 사라지면서 통일을 이뤘다. 중국과 대만 관계는 미국의 대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기사화되고 있지만 교류는 놀랄 만하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중국과 대만은 연 1,000만 명이 상호 방문했고 주 900편 직항 노선이 있었으며 3천억 달러의 교역이 있었다. 이런 관계에 근거해 중국 지도자들은 100년을 내다보고 통합이나 통일을 바라보고 있다. 남북한은 어떤가? 그간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북 교류 입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으로서는 교류와 협력은 정권을 위협하는 독이든 당근이 된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정상적인 상호 방문이 하나도 없고 한 개의 직항 노선도 없으며 정상적인 교역도 없다. 우리의 표용 정책주의자들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같이 북한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독이든 당근을 협력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 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체 사상, 병진 정책 등을 외치는 북한에 대해
두 단계의 교류 정책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평양이 자초한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대북 접촉은 인도적 지원이나 국제사회,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한 지원 등이 첫 단계가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남북 사이의 진지한 대화, 화해, 교류, 협력은 북한 참여 없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면 남북 교류와 협력 노력은 계속하되 대북 억지력을 반드시 키워나가야 한다. 대북 억지력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핵무기 개발을 못하게 하면서 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동맹으로 국가 관계를 도모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핵무기 개발을 내버려 두면서 국제사회에서 버림을 받는 북한을 원조로 살려주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한미 동맹 강화로 대북 억지력을 계속 키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중 외교로 이어지면 경제와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국익이 피해를 보게 된다. 8.18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핵심 국익으로 여기고 있는 대만 문제나 남중 국해 문제 등에 대해 우리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미국의 목적과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합쳐진 결과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장서서 반중 외교를 펴면 우리 국익이 손상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반면 교사로 배워야 할 것은 캐나다의 대중 정책이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앞장서서 반중 가치 외교를 펴왔다. 이에 반대하는 주중 캐나다 대사 존 맥컬럼은 공개적으로 해고됐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가치 외교를 펴면서도 실리를 쉽게 놓치게 된다. 이번에 중국은 중국인의 외국 여행을 허가하면서 한미일 등은 포함하고 캐나다를 제외했다. 캐나다가 가치 외교를 앞세워 실리를 포기하면서 부딪힌 외교적 상황이다. 참 남북한 문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남북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논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북한은 가면 갈수록 핵무기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앞으로 세계 지정학적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자의 주장대로 북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교류 확대와 협력 관계 구축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최대한 핵 관련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국가인 것만큼 미국과는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과는 반중 외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즉 중국과의 가치 외교를 앞세우다가 캐나다처럼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